자, 합성함수부터 개념을 정리하면서 필수적인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합성함수라고 하는 건 함수 말 그대로 섞여 있는 거란 뜻인데, 합성함수는 징검다리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정류장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x에서 z로 바로 가는 함수를 만드는 걸 합성함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x가 일단은 f를 거쳐서 fx라는 치역이 된 후에 그게 다시 누구한테 입금이 되는 거냐면 g한테 입금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gx에다가 대입을 하는 녀석은 fx다 보니까 x가 얼마냐 중요한 것보다는 fx 값이 얼마냐가 g한테는 중요하게 되는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합성함수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우리는 이제 그 합성함수라고 하는 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좀 대표적인 특징인데, 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냐면은 이런 거죠. 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f가 g한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좀 세팅을 해볼까요? 자, 쌤이 이렇게 좀 세팅을 해봤는데, 일단은 xf 하면 어떤 a라는 원소를 y로 보내는 이 fx의 함수값에 fa가 되겠죠? fa에 대해서 그걸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 g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거든. 그죠? 근데 이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야. fa라는 녀석을, 그죠? 집어넣어서 그러면은 gfa가 됐지만 이게 다시 돌아올 때 똑같은 값을 갖는다는 보장 없는 거지. 대응관계가 다르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fx를 쌤이 e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gx를 마이너스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에다가 자 g 합성 f x라는 함수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 gx라는 이 큰 틀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는 거냐면은 fx를 대입하는 거야. 즉 x 자리에 대입한다라고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하고요. 여기 안에 e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어떤 모양이겠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나와요. 만약에 합성을 자리를 바꿔서 gx를 f에 넣는다라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이 마이너스 x라는 gx를 여기 x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그죠? 자, 그럼 2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고 플러스 1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요. 자, 보면은 어때? 함수가 다르죠? 함수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함수가 다르다는 걸 벌써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누구를 먼저 넣느냐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연히 성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런 것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뭐냐면 순서. 그러니까 지금 합성의 순서는 똑같이 H, G, F로 돼 있는데 누구를 먼저 합성하느냐. G랑 F를 합성한 뒤에 그걸 H에 집어넣는 작업하고 G를 H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F를 마지막에 집어넣는 작업은 똑같다. 알지? 똑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항등함수. 앞에서 함수한테 배웠을 거예요. 항등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등함수가 대표적으로 어떤 함수가 항등함수였냐면 fx는 x 이런 느낌의 함수였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g 합성 fx를 한다고 해도 이 fx라는 함수 자체가 x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gx가 돼서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백날 합성을 해봤자 자기 자신이다. 곱셈으로 따지면 1 같은 거지. 계속 곱해도 자기 자신 되는 그런 숫자다라고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자, 둘이 합성함수가 교환법칙이 성립을 한대요. 하니까 직접 해보자. 그러니까 2에 gx를 먼저 넣어보면은 ax-3을 넣고요. 플러스 1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a에 x에다가 2x 플러스 1을 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둘이 같다 라는 거야. 결국에는 2ax 마이너스 5가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3과 같으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구하냐? 이번에 어떻게 구하냐면 f에 g의 마이너스 2야. 자, 봐봐. 계산을 안에서부터 하는 거야. g의 마이너스 2부터 구하세요. g의 마이너스 2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f의 x자리에 집어넣는 거야.
이해됐죠? g의 마이너스 1을 먼저 구하고요. fx의 x자리에 이 값을 집어넣으시면 합성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 자, 우리가 쌤이 이제 앞에 숙제 도움 영상에서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치환을 하셔야 돼요. f가 f 안에 복잡한 형태의 식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치환한다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f의 t를 구한다라는 아이디어로 가면, 이 중간에서 지금 뭐냐, 2x-1이 t잖아요.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x는 2분의 t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요 x 자리에다가 2분의 t 플러스 1을 그냥 쏙 대입을 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럼 마이너스 하고 2분의 t 플러스 이렇게 계산을 하자. 알겠죠? 그렇게 되면은 fx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3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고, 자, 또 하나의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면, 나는 어차피 f3만 필요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f에 2x-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일 때 여기를 보는 거지. x가 3이면 안 되고 얘가 3인 거야. 그때 x는 얼마가 되는 거죠? 2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찾을 수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쉬워요. 그러면 f의 3은 얼마가 돼? 쌤 여기다가 x에다 얼마 넣어? 2 넣을 거야. 2 넣으면 f3 됐죠? 2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함수값 구할 때는 가장 쉽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 함수 fx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f의 어떤 상수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쌤이랑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좀 해볼 건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FM대로 좀 해볼게요.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합성함수를 그릴 때는 일단 함수를 먼저 좀 세팅을 할게요.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은 fx 같은 경우에는 뭐 별거 없어, 그치? fx는 그냥 뭐야, x 플러스 y는 2 요거죠. 요러한 직선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범위가 나눠져 있는 거니까 찢어서 봐보면은 x가 지금 0에서 1까지는 뭡니까? 2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자 작은 쪽에다가 등호를 뺄게요. 한쪽만 넣어야 되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때는 어떤 직선입니까? 이렇게 좀 세팅을 해볼 수가 있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g에 f를 넣는 상황이죠. 자, g에다가 f를 넣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자 보세요, 모든 x에다가 f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결과는 이렇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자, 이 부분 x자리에다가, 여러분들 x자리에다 전부 다 fx가 지금 뭐예요?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다 대입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원래는 이제 fx니까 fx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요런 아이디어예요.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다가도 fx,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에다가도 fx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함수를 이제 x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면 돼요. 알았지? 자,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이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요. 0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지? 이런 느낌. 그래서 1 이상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범위를 만들어 주면 얘 범위가 바뀌죠. 그죠? 이 범위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x의 범위가 새롭게 세팅이 되고, x 범위가 새롭게 세팅이 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의 기본 모양이에요. 알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서 하나만 더 해볼 건데, 자, 일단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f를 구해보고 g도 구해서 식을 좀 세워볼게요. 자, 이번엔 역함수 개념을 살짝 보도록 하려면,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함수가 거꾸로 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x랑 y가 자리가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y는 fx라는 함수에서 내가 역함수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얘네들을 x랑 y를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함수가 조금 어색하니까 어떤 기호를 사용하게 됐냐면 f의 인버스 x라는 기호를 쓰게 된 거예요. 이 기호는 f의 역함수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것의 정의는 y는 f 인버스 x하고 똑같다. 여러분들이 수원이나 이런 걸 공부한 친구들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함수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합성함수랑 조금 다르게 함수 하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f라고 친다면 반대로 오는 게 f 인버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역이었던 애들이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함수의 대응 관계가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어떤 대응 관계가 1, 2, 3, 4인데 1, 2, 3, 4, 5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리 하나씩 대응을 시켜도요. 남는 원소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걸 반대로 역함수로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가 갈 곳이 없어. 1, 2, 3, 4, 5가 정의역이 되거든. 역함수한테는. 그래서 무조건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역함수를 갖기 위해서는 1대1 대응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성질들을 좀 봅시다. 역함수 첫 번째 성질은 이거예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맞죠?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함수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를 할 때는 기호로 따지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근데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무조건 어떤 함수든 간에 자기 자신으로 바뀌어요. 알지?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오는 거니까 f 합성 f 인버스 x 역함수를 하나, 그 다음에 fx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을 하나, 결국 자기 자신이 된다. 그러니까 2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함수다 라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가 f랑 합성을 했는데 x 자기 자신이 나왔어. 그러면 세상에 이런 함수는 역함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역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맞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 둘이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왔어. 항등함수가 나왔어. 그럼 그 두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고? 서로를 역함수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이런 관계고, 그 다음에 역함수는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거야. 이런 표현이 문제도 있거든요. g에 f의 2x 플러스 3 이런 함수가 합성할 때 역함수, 그러니까 x가 됐어. 근데 또 g랑 이번에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함수랑 했더니 x가 됐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방금 배웠단 말이야. 두 함수를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면 뭐다? 역함수다. 그럼 여기서는 첫 번째에서는 g 인버스 x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f의 2x 플러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밑에는 g 인버스 x가 누구예요?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한 함수당 역함수는 하나씩밖에 없다고. 그 말은 얘네 둘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돼요. 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여기를 fx 여기 뭐 hx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hx랑 fx가 같다라고 만들 수도 있고,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함수를. 자,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함수, 또 중요한 성질 하나가 나와요. 역함수가 우리 이제 집합에서 드모르간 법칙 같이 뭔가 이제 전체에다가 f 합성 g가 있는데 그 전체에다가 역함수를 하게 되면은 역함수는 거꾸로 먼저 해야 돼요. 거꾸로.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다는 거지. 그 이유는 그림으로 금방 알아먹을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 이제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하고요.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자, g 합성 f, f 합성 g. 자, f를 먼저 가잖아요. f를 먼저 갖고 g를 가는 상황이 바로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g를 갔다가 f를 가는 거. 근데 다시 돌아올 때는 어때요? 돌아올 때는 누구부터 가야 돼? g의 인버스부터 갈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f의 인버스로 가겠죠? 그러면은 f의 인버스에다가 그죠? g의 인버스를 넣어서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둘이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오는 거니까. 알겠죠? 그거의 역함수. 그러니까 g 합성 fx의 전체 역함수는 g 역함수를 먼저 가고 f 역함수를 가자. 돌아올 때 우리가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돌아오는 기차를 또는 버스를 반대로 타잖아.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역함수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역함수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f의 a가 b면은 f 인버스의 b는 a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보면은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그래서 g2를 구하라.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만약에 a라고 한다면 f의 a는 얼마?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2차 그 1차 함수에다가 2a-4를 해서 2가 되는 a 값을 찾자. 알겠죠? 3이다 라고 하면 g2는 뭐가 되는 거야? 3이다 라는 값이 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g 합성 g의 k가 2가 된대요. 그럼 g에 얼마를 넣어서 2가 나오는지부터 찾아봐야 돼. 그러면 f에 2를 넣으면 네모가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 0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gk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고, 다시 gk가 0이 되는 걸 찾아봐 라고 하면 f의 0이 누구냐 이거잖아. 그지? f의 0이 누구야? k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여러분 가장 기본식 쌤이 처음에 이야기한 거죠. 요거예요. 오케이? 요거 이거만 활용한 거야 지금.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역함수 구하는 걸 좀 해봅시다. 역함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역함수는 자, y는 2x-1이다 라고 하면 1번으로 그냥 x랑 y를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y로 정리하세요. 알았죠? 자, 2분의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자, 그런데 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y의 범위를 찾으세요. y도 이거 아니에요? 2차 함수니까. 그리고 나서 자리를 바꿔요. 자리를 바꾸게 되면은 x는 y 제곱. 이 범위가 y 범위로 바뀌어서 얘 거를 따라오는 거야. x가 0 이상 이렇게. 그리고 y는 하고 루트를 씌워요. 이렇게 하고 x가 0 이상.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겠지 선생님? 뿔마 아닌가요? 넘어갈 때 x가 0 이상이잖아요. 그럼 y도 0 이상이 돼서 여러분들 루트의 뿔마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거거든요. 자, 쌤이 하나만 더 연습을 좀 해볼게요. 범위 있는 거 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 y 범위도 같이 찾아놔. y는 1 이상이죠. 그죠? y는 1 이상이죠. 왜냐면 우리가 x랑 y를 자리를 바꾸게 되면은 이 x의 범위가 y 범위가 될 거고요. 요 x의 y 범위가 x의 범위가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래요. 요거를 이제 변형을 좀 할게요. y 제곱이 x-1이니까 따라서 y는 뭐예요? 뿔마 루트 x-1인데 y가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함수를 잡아주면 돼요. 뒤에 나오는 무리함수가 되겠죠. 알았지? 자, 역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역함수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함수가 증가할 경우 함수가 증가하는 경우 함수가 증가한다는 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에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x랑 y 자리 바꾸는 게 앞에 도형이 이동해서 뭐였어? y는 x 대칭이었지. 그래서 얘를 y는 x를 이렇게 그어가지고요. 알았어? y는 x를 그어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대칭 이동을 좀 시켜주면 돼요. 대칭 이동을 이렇게 시켜주면 이게 역함수가 됩니다.
f의 역함수가 이게 f였다면, 오케이? 그래서 그때 만나는 교점들의 위치를 가만히 보니까 대칭이라서 y는 x 위에 존재를 하게 되네요. 함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fx하고 gx의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 함수를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이차 함수 이렇게 된 함수죠. 이렇게 된 함수인데 여기 얼마예요? 꼭지점이 x는 0이죠.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다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 부분이야. 그럼 여기를 y는 x가 통과하면서 역함수를 만들게 되면 여기가 지금 좌표가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 좌표는 뭐예요? 0,5분의 6의 위치입니다. 이걸 y는 x로 뒤집을 거거든. 알았지? y는 x로 뒤집을 거예요. 뒤집게 되면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해서 역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점의 교점이 생기는데 역함수를 구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함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봐봐. f 인버스랑 f의 교점을 구할 때 굳이 우리가 f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게 y는 x가 있어요. 그래서 fx와 y는 x의 교점을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5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6이라는 원래 함수하고 y는 x랑 연립을 하시면 돼요. 그때 나오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리고 이래도 팁을 하나 드리면 직선 위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제발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이게 일단 기울기 1이니까 이거 뭐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아니니? 그럼 얘가 뭐야? a 루트 2루트 a 루트 2 루트 2a라고 해야겠다. 그죠? 루트 2a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방정식의 근을 두 개를 알파 베타를 구했다면 알파 이게 베타가 될 거고 베타랑 알파 뺀 다음에 루트 2만 곱하면 돼요. 모든 직선이 그래요. 알았어? 직선이 있을 때 여기 이제 y는 x만 사용하지만 mx 이렇게 된다고 치면 기울기가 m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x가 1 갈 때 y가 m 그러면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알파와 베타 사이의 거리를 구했다면 걷다가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만 곱하면은 거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계산 실수도 안 하고 빨리 하는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합성함수, 역함수, 성질, 종합된 성질 문제를 좀 보도록 하랍니다. 자, 보면 이런 거예요. F 합성, G 합성, 자, 이거를 여기서부터 하자. 선생님 다시 안 쓰고 여기 요거 정리부터 하자. 이거 뭐예요?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예요. 그러면은 F 합성, F 인버스 합성에 G 인버스 합성 F인 거야. 근데 앞에서 배웠지? F랑 F 역함수가 만나면 없어진다. 허수, 그지? 자, 이렇게 되고 남는 건 G 인버스의 fx가 근데 여기가 f1이구나. f1 구하세요 라는 거죠. 그럼 f1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f1이 얼마입니까? f1은 2네요. 그러면 G 인버스 2를 구하라는 얘기인 건데 모르면 k라고 두고 gk가 2다. 그럼 k를 집어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따라서 k 값은 1 이렇게 찾는 문제. 알았지? 이게 합성함수 연산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받고 숙제 도움 영상이랑 이 영상 해서 숙제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